판례 위주로 나옵니다. 이건 결론이에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공통적으로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절대량을 100이라고 할게요. 그럼 100에서 80, 75에서 80은 반드시 판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5에서 20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 조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조문이나 아니면은 헌법과 관계된 여러 가지 부속 법령이라는 법률 조문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5개 정도에서 혹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2-3개 정도는 우리가 이론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헌법에서 80개 나올 거니까 헌법을 중요하게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꼭 판례 위주로 반드시 판례만 외우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조문도 항상 보셔야 되고 이론도 챙겨야 될 부분이 많아요. 특히 7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틀리게 내기 위해서 혹은 문제의 어떠한 경향의 배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론 문제도 한두 문제씩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대비하는 자세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판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들이 다 맞추는 판례 공부는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시간이나 틈틈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암기사항을 보시는 거예요. 암기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론이나 조문 같은 내용인데요. 이 이론이나 조문 같은 내용은 내가 1시간을 통해서 보나 10분을 통해서 보나 효과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어떤 게 필요하느냐? 1시간을 여러 번 보는 게 아니라 1시간을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10분씩 5분씩 자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자주 보면은 이러한 조문들은 오히려 내 몸속에 자주 이해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판례 공부는 어차피 이제 제가 말씀을 잔소리를 안 드려도 꾸준히 열심히 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공부가 필요하고, 또 판례는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구나. 물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판례들은 강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혼자 해나가는 것들 중에 어려운 게 뭐냐면 부속법령과 헌정사 같은 암기사항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팁을 드릴게요. 1시간을 오래 보지 말고 5분씩 10분씩 자주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했을 때 학습 효과가 엄청나게 컸고, 그런 것들은 알면 3초 안에 풀리는 문제예요. 시험장에서. 왜냐면 판례는 2줄, 3줄 나오기 때문에 시작을 했을 때 결론이 위헌이다, 합헌이다까지 알아야, 읽어야 풀 수 있으니까 15초가 걸려요. 15초에서 30초가 한 지문이. 근데 이런 암기사항은 내가 몸에 딱 새겨놓고 있으면은 딱 보고 탁 찍을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러면은 국어나 영어를 더 쉽게 시간을 벌 수 있게 되겠죠. 그러한 장점이 있는 학습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학문으로서의 헌법이 존재하고 수험으로서의 헌법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헌법을 공부해봤고, 고시로서 헌법을 공부해봤고, 또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헌법을 3번 공부를 해봤는데 다 특성이 달랐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으로서 헌법은 수험으로서 헌법과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때 배운 지식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고 효율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학문으로서의 헌법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고드는 성격을 가집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일수록 학문으로서는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험으로서의 헌법은 뭐냐면은 이 어떠한 테마가 주어졌을 때 깊게 파고드는 것보다는 알아야 되는 당연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깊게 파고들면 들수록 다른 과목이나 다른 테마를 공부하는 시간이 쫓기게 됩니다. 이것은 수험으로서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7급 같은 경우에도 헌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아프게 하는, 아주 괴롭게 하는 과목들이 언제나 나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러한 과목들도 우리가 이뻐해주고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수험으로서의 헌법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깊게 파고드는 자세를 잠시 양보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 왜냐하면 이제 성향이 있으니까 잠시 양보하고 다른 과목을 평균적으로 잘해서 합격을 잘하는 것이 목표이지 모든 과목을 올 100점 맞는 것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험생에서 학문으로서의 헌법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이것을 다 알고 있다. 당신은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우린 그것을 물어보겠다.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지 아주 파고드는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20문제에서 25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쉽게 공부해서 어렵게 나왔던 내용들을 버렸는데 거기서 나왔던 경우가 많은데 그 두세 문제 틀려도 다른 문제에서 평균점에 가깝게 확보를 하면은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헌법의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고득점의 기준은 하나에서 2개 정도, 그리고 우리가 교양 과목이 자신 있으면은 3개 정도라고 양보를 할 수 있는 경우이지 꼭 100점을 맞기 위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른 과목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으로는 수험으로서의 헌법과 우리가 대학 때 배웠던 학문으로서의 헌법은 약간 많은 방향성을 다르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서 수험으로서 헌법에 이런 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의 의무이자 제가 해야 될 책무가 되겠지요. 경향상 첫 문장과 끝 단어만 읽고 정답, 오답을 판가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2008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지방직이 이제 통합되는 시점이 2008년인데 그때 이후로 그렇게 풀면은 아차 하면서 틀리게 되는 내용들이 한두 문제씩 등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문제에서 25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18문제에서 20문제는 판례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서 8, 90%는 첫 단어와 끝 단어, 이 키워드와 위헌이다 합헌이다 를 알면은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한두 문제는 함정을 파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읽어봐야 될 필요성이 느끼는데 이 꼼꼼히 읽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판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법과목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몰아쳐서 공부를 할 때 잘 될 때가 있고 꾸준히 공부를 할 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를 할 때 잘 될 때는 언제냐면요, 처음에 기초를 쌓을 때예요. 처음에 기초를 쌓는다는 것부터 그 각 시험의 커리큘럼이 시작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2달부터 보통 기초를 쌓는 단계를 한 달에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저는 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6개월에 헌법을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도 다르고 사람의 습득 능력도 다르니까 저는 보통 기초를 쌓는 단계는 6개월 정도까지 봅니다. 우리가 시험을 1년 정도 준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기초를 좀 더 단단하게 다지는 강의를 우리가 6개월 정도의 커리큘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내가 완전하게 습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도는 65점에서 75점 정도가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기초를 쌓을 때 기본서를 보잖아요. 기본서를 볼 때는 틀린 지문이 나오지가 않아요. 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로서 풀었을 때 대비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항상 틀린 지문이 존재하니까 문제는. 그럼 이 틀린 지문을 풀어가는 과정이 남은 6개월 중에 2개월에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지문을 따가지고 한 지문을 계속 볼 것인지 지문 아니면 문제 형식으로 볼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어쨌든 이 틀린 지문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초를 쌓고 내 기초를 더 단단히 한 다음에 이 틀린 지문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9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됐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3개월의 시간은 뭐냐? 진짜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나의 실력을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틀린 지문을 잘 연습했을 때 그 문제풀이 강의를 잘 습득을 하면은 85점에서 90점까지 제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두세 개는 뭐냐 그랬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그것까지 예상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대비를 해드렸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그런 두세 문제는 우리가 조상님께 이제 구원을 소위 찍는 예,
조상님 도와주셔서 3번 했는데 맞으면은 뭐 좋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찍기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90점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 문제풀이, 여기서 말하는 문제풀이는 그 실전 문제풀이를 의미합니다.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시험장에서 과연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내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가라는 연습을 최종적으로 하면은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헌법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6개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65점에서 75점을 완성을 한다. 틀린 연습할 때는 85점에서 95점까지 노려본다. 그 다음에 마무리 3개월은 혼자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모의고사를 사서 풀어보셔도 되고 뭐 강의를 들어보셔도 되고 해가지고 내가 탄탄하게 계속 양을 줄여나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헌법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이 되면은 시험장에서 90점 이하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날 배운 내용을 꼭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4시간의 강의를 들었다면 2시간 이상 투자를 해서. 그 강의를 듣다 보면 가끔 내가 내 자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막 혼이 빠져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언제였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배우고 있었는지는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혼을 놓치기 전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죄송해요 선생님, 갔다 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복습을 혼자서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특히 강사분들이, 교수님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던 것은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꼭. 그런 것들을 2-3시간 이상 투자를 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오전에 듣고 오후에 듣고 그러면 8시간 강의를 듣죠. 그러면은 나머지 저녁 시간은 힘드셔도 2시간은 오전 시험 복습, 2시간은 오후 시간 복습하면은 하루 12시간 공부가 되거든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험에. 200 중에서 150으로 줄이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200 중에서 150으로 줄이는 과정 중에 50은 내가 아는 내용이에요. 다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약한 과목으로 보충하면 될 일이지. 그러면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틀린 문제는 다시 틀려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인드로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시든 뭘 하시든 반드시 틀린 문제는 다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세로 뼈저린 후회를 하면서 하셔야 돼요. 재밌게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헌법에 있어서. 그리고 예를 많이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특히 이제 친숙한 예. 그리고 그 연예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 특히 아이돌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면은 그 좀 갑자기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자주 쓰는 얘기 중에 제가 뭐냐면은, 뭘 자주 하냐면, 저는 그 자기 비하 개그를 좀 좋아하거든요. 저를 희생해서 개그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는 게 뭐 본말이 전도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 수험생 여러분들이 눈빛이 슬퍼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저는 별로 안 봐요. 강의할 때 그냥 칠판을 보거나 아니면 눈을 보는데, 그 눈빛을 저버릴 수가 없을 때 이제 준비한 개그를 꺼내 드는데 재미가 없죠. 그러면 좀 역시 준비한 개그는 재미없죠. 이러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강의에 있어서는. 제가 강의에서 주안점을 두는 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다른 과목에 부담이 없다. 2번째, 내년에 다시 우리 보지 말자. 학생과 수험생으로. 3번째, 제 강의를 듣고 조금이라도 더 헌법에 자신감이 붙었거나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딱 기억이 나가지고 문제 딱 풀었을 때 조금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좋거든요. 사소한 행복이. 그래서 저는 강의를 그렇게 3가지를 주안점을 둬요. 일단 보강 같은 것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해서 양도 줄여드리고 다른 과목에 영향도 없다, 뭐 그런 식으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년에 우리 다시 보지 말자. 뭐야, 헌법 별거 아니네. 선생님, 헌법 생각보다 안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냥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반환점이 되고 성공한 것이 됐다면은, 거기에 제가 조금 기회를 했다면 저도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을까요? 당분간의 구체적인 계획은 뭐냐면 지금 있는 걸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걸 잘하는 거고, 내년과 혹은 뭐 먼 미래를 바라보자면은 좀 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의 이외에서도 제가 헌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렸다는 만남을 통해서 합격을 했으면 좋고, 합격 이후에도 서로 이제 좋은 어떤 상호관계를 계속 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누군가에게 배우듯이 누군가가 저에게 가르침이 필요하면은 그 사람에게 언제든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러려면 이제 제가 자격이 되어야 됐고 실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심을 잃지 않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훌륭한 강사가 될 수 있겠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강사가 되겠죠.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저의 은사님처럼, 스승님처럼. 용기를 잃지 마세요. 남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속도를 문제 삼지 말고 올바른 방향을 택하셨으니까 꾸준히 가시면 돼요. 인생이 마라톤이지만 인생의 축소판인 시험도 마라톤입니다. 처음에 빨리 달려가는 사람은 끝까지 빨리 달려갈 수도 있지만은 중간에 어떻게 슬럼프가 빠질지 몰라요. 처음에 늦게 간 사람이 끝까지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중에 분발해서 추월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험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 다른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꾸준히 합격할 만큼만.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말고 남보다 뒤처짐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고민은 적게, 선택은 빠르게.